저는 맥쿼리 대학교를 졸업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영주권을 획득을 하고, 그 후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호주 국립대학교 ANU에서 캔버라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민법을 전공했습니다. 호주는 이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호주는 이민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민성 장관이 없지만, 호주는 이민성 장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다루는 사람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에 코스를 마쳐야 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해야지만,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 자격증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1년마다 정부에서 감사를 해요. 이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가 문제가 없는지,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 다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공무사 자격증을 따고요. 10년 동안 지금 이제 이민 사업을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맥쿼리 대학교 다니면서 저도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와이프도 지금 업대접을 했거든요. 업대하고 건조를 해가지고 아시아점 보시면 KPMG라고 있습니다. KPMG라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큰 어카운팅 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약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변호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것들, 사업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업 비자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많이 장문을 보고 있고요. 호주 여자입니까? 예? 호주 여자예요? 어떨 때는 호주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가가지고, 이럴 때, 어학기 때 가니까, 어학기 때 가니까,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일하는 태도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는, 고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대하는 거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항상 저도 헷갈려요, 그때는. 근데 일할 때는 굉장히 당당히, 왜냐면은, 동양인이면 제자니까, 이런 호주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전화로 싸우는 거 제가 많이 너무 많이 봤어요. 욕도 한 번씩, F자 욕 받으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호주 가면은 9 to 5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공무원들은 그렇고, 대부분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방황사에서 일을 하고, 다 먹고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아젠다인데, 호주 경제상 같은 것을 말씀드릴 거고, 호주 이메이트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호주 영주권자의 혜택 같은 것들,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호주 사업, 오늘은 사업 투자 이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들 말씀드릴 거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하셨던 김 대표님께서 호주는 이제 투자 금액이 높아서 많이 안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호주 크죠? 예, 호주 크죠, 이게. 호주가 남한만 해가지고 몇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싸게 비교해보시면. 남한만. 남한요? 남한만 해가지고. 50배? 50배. 77배. 77배. 아이고. 여기가 타스메니아거든요. 타스메니아 여기가 남한보다 조금 작습니다. 여기. 서울인데 예, 섬인데 조금 작아요. 예. 여기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6만 명. 그 시간에 거기 자연 동물보호구역이고 뭐 그렇잖아요. 동물구역이 그렇죠. 근데 호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살아요. 여기 뭐 해안가로. 여기가 시드니가 있거든요. 시드니 여기가 있고, 네, 시드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면은 A시트가 돼가지고 캔버라, 호주 수도 캔버라거든요. 캔버라에 있고, 여기 멜번이 주도인 빅토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레이드가 주도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 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에 다윈, 여기가 퀸즐랜드가 브리스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코스트 이런 데. 오케이? 시드니에서 다윈을 딱 지나잖아요. 이렇게 몇 시간 걸릴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고 여기서 시드니에서 출발이 갔다 다윈까지 6시간 네,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서울까지 10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을 호주 땅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5시간. 나머지 1시간 동안 어떻게 서울까지. LA에서 뉴욕 가는 건 정도의 거리가 예. LA에서 여기 정도 걸립니까? 5시간 만에 5시간. 뉴욕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드니에서 퍼스 가더라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사이즈가 미국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미국보다. 근데 미국은 다 개발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다 사는데 호주는 안에 되게 더워요. 되게 40도, 50도 막 이게 땅도 건조하고 사지를 못해요. 사막. 네, 그래서 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여기에다가 땅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다가 남한의 7배 되는 면적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수주겠어요. 네, 수주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없으면 먹고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씩 제재를 가고. 오케이. 호주 경제가 이렇게 항상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겠지만 나라적으로는 불황이라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DP만 보시더라도 이게 US 달러가 5만 정도 되거든요. 한국보다 거의 배죠. 그다음에 캐나다보다 조금 더, 이게 2016년 기준인데 미국보다 조금 더 낮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GDP도 높고, 그다음에 이 나라는 주로 농업, 광산업, 채광물의 1차 산업으로 많이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라늄도 많고, 금도 많고, 석유도 있고, 석유도 안 쓰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자국에서 많이 이렇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광도 많이 하고, 포스코, 포철도 이게 호주에서 채광을 많이 쓰고, 그러면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하락이에요. 제조업, 자동차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면 임금비가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올해 이제 홀덴이라고 있습니다. 호주 그 국민차 같은 건 GM이 스포츠주가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올해 닫았고, 애들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도요타도 이제 조립 공장이 있었는데 닫아버렸고, 임금비가 워낙 비싸니까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이상한 겁니다. 뭐 태국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타일랜드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수입해서 다 발음이 싸니까.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2년 유기가가 줍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우리가 입단될 거다. 직장인들은, 노동자들은 족착을 찾아라. 그리고 닫을 때부터 2년 후까지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80%까지 보정해줘요. 웨이지에 대해서. 잡차스러운 프로그램을 내주고. 그래서 토탈 4년 동안 새로운 일들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아니라 대책 없이 나가라 이렇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대우가 확실하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업, 관광산업, 유학산업이 굉장히 발달되고, 유학이 아까시피 영어권이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고요. 관광산업 진짜 중국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티에서 일하는데 중국 사람들 맨날 하루에 한 2분씩, 3분씩 전화하고. 서비스업 정도, 금융이 싱가포르와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금융 허브예요. 쪽으로 해서. 뭐 투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회사 M&A 합병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UIF 이런 쪽으로 지금 관련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소 보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호주 이민 정책인데 주로 많이 오시는 비자가 취업 이민으로 많이 오세요. 사업 취업 비자, 그다음에 ENS가 인플로이어 노미네이션 스킴이라가지고 고용주들이 기술자들 다 데리고 오는 것들. RSMS 같은 경우에는 전민도 인구 지역의 스폰서 같은 거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올해 4월에 발표돼가지고 내년 3월부터 이게 거의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영어 점수도 힘들어졌고, 그다음에 조건도 많이 힘들어졌고, 지역분도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지금 3월부터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민법 바뀐 다음에 4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기 전에도 한 2-3시간 자고 계속 일을 처리하고 있고, 오기 전에도 계약을 끊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더도 있고, 내년 6월까지 지금 제가 할 일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내산업부터는 이렇게 될지 모르죠. 근데 유일하게 사업 비자만, 사업 이민만 지금 이제 근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주는 자본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걸로 해서 경제를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 비자에 이제 주 타겟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
대학교. 영주권자 혜택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김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것과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고 오시면 초중고 자녀들 다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와 TA는 이제 기술 전문대학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학자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돼서 유학생을 오면 굉장히 비쌉니다. 학비가 유학생을 오면 학기당 적어도 한 12,000불, 1,000만 원씩 오면 유학생을 예. 그러니까 끔찍하죠. 1,000만 원씩 큰 학비가. 그렇지만 이제 여기 영주권 따지시게 되면 이제 학비가 많이 보조가 되니까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웨이지에 따라서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어요. 웨이지에 따라 자기가 얼마나 버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육아 보조금, 자녀 교육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거주 취업에 고민을 거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취업을 시켜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주권 따게 되면 이 사람이 도저히 계속 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도 받을 수가 있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노인연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이 먼저 진짜 뭐 요즘에 한국 뉴스 보면은 뭐 사람이 먼저다기 만들었는데 호주는 사람이 먼저 그런 사회입니다. 호주 교육 시스템은 초등학교에서 거의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국은 12년이지만 호주는 13년이에요. 그러니까 뉴사우스 웨이즈는 그렇습니다.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와 한국과 똑같긴 한데 뉴사우스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힌디라 그래가지고 1학년 전에 바로 시작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무료로 공부시킬 수 있고 물론 이제 사립학교는 굉장히 학비가 비쌉니다. 사립학교 좋은 학교도 많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세계 톱 100에 포함된 대학이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시드니, ENU, 멜번, 그 다음에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유니버시티, 모나시 유니버시티 등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제가 우리 2개인가 3개인가 서울대하고 포스코하고 고려대학교가 하나 더 98인가 하나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3개인가 있는 거 본 것 같아요. 교육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한국은 노벨상이 평화상밖에 없지만 호주는 물리학상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물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호주에서 노벨상을 수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잘 안 했었지만 굉장히 많이 앞서게 나갑니다. 이민자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 전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홍콩도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미국도 나가고. 제 조카가 이제 큰 누나 애 2명인데 큰 누나 애 1명이 다 장성해가지고 호주에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다가 홍콩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결혼해서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그 내지는 호주나 아니면 영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은데 호주에서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계를 많이 볼 수 있는, 특히 아시아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조카 둘째는 이제 지금 맥카리뱅크까지 나가서 맥카리뱅크에서 이제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뉴욕 쪽으로 해서 지사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다 그러면 뭐 캐나다 미국도 좋긴 하지만 호주도 역시 여러 가지 조금 더 아시아나 아니면 세계 쪽으로 좀 더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습니다. 호주 에듀케이션. 그래서 이제 호주를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나 미국이 최고인 줄 아시는데 제가 호주 살아서 모르는데 호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교육 시스템도. 네. 호주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영국 정서와 정치적 구조를 갖춘 아시아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제 유럽 분위기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시드니에 오셨지만 유럽 분위기고, 그다음에 카페도 많고, 그다음에 비치 바닷가 쪽에 뭐 집도 예쁘고 그런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호주가 예쁘다는 걸 참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일하다가 요즘에 이제 애하고 놀러 가면 이제 호주가 정말 예쁜가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잣대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좀 안전합니다. 뭐 테러 같은 테러 위협도 많이 없고요. 이쪽에서는 총기는? 예? 총기를 미국처럼 살 수 있는 안 되죠. 어떤 게 있냐면 1996년도에 아까 전에 타스메니아에 있는 포트 아트라는 거기서 이제 살인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총수가 30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리가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정치도 잘하고 경제를 많이 하고 공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총기 검증 실시해가지고 총기를 다 해소했어요. 총기를 다 해소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뜨뜻한 바다로 둘러싸여지기 때문에 밀수가 총기는 있지만 총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많습니다. 엽총 같은 거 있죠. 왜냐면 동물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전한다는 거죠. 우범지역이 따로 있어요. 우범지역이. 그 지역만 안 가시면 안전합니다. 네. 가족과 함께 지내기 좋고 날씨가 따뜻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오늘 아까 보니까 실내 날씨가 26도, 7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여름인데 사실 더워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안 더운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볼 때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호주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드라이하거든요. 막 이렇게 드라이한 날씨이기 때문에 찐득찐득한 그런 기분 없어요. 그래서 그늘만 가면 좋아요. 그늘만. 예. 한국은 조금은 찐득찐득한 그런 기분 때문에 기분이 막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도 좋고, 전부 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 공기 좋다, 너무 신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식도 신선하고,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야채 가격도 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 비싸죠. 야채 가격이 쌉니다. 가요에는 야채 가격. 그 다음에 지금 한 220나라, 200개 정도 나라 사람들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뭐 베트남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한국 마찬가지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베트남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타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안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멕시코 음식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와이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자주 가는 데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데인데, 베이더스 파빌리온을 해가지고, 여기가 전에는, 여기가 옷갈아입는데, 수영하는데 옷갈아입는 데였거든요. 근데 그걸 개조를 해서 이게 레스토랑을 만들고, 여기 미술품 전시실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저하고 일 진행하시면, 호주 오시게 되면 제가 여기 모시고 갈 겁니다. 호주님도 정말 제가 몇 분 모시고 왔었어요. 굉장히 비치도 아름답고 조용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빠글빠글한 게 없어요.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발모라 비치 우리 집에서 우리나라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게 되면 제가 모시고 가는 좋은 호주 사업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 뭐 자세히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보고 탁탁 포인트만 집어드릴 테니까 딱 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사업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앤 인베스트먼트 비자가 한국말로 하면 사업 혁신 투자 비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5개 스트림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스트림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사업을 해서 하는 것. 이건 투자하는 것들. 이거는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이라는 게 뭐냐면은 5 million, 그러니까 50억,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을 4년 동안 묶어서 투자를 해서 영주권 받아주는 거예요. 42억. 40억. 4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 million. 프리미엄 인베스트 스트림 같은 게 더 많습니다. 이거 120억을 1년 동안 투자를. 이건 온터프로 스트림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투자 사업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호주에서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투자를 하달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오늘 5번째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맛만 보여드릴 거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같고. 오케이, 사업 비자 진행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문제 이해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설명을 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 맨 처음에 EOI라고 보시죠. EOI. 이게 뭐냐면은 Express of Interest. 내가 관심 있다. 사업에 관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 내가 호주 사업 비자에 대한 조건들이 다 맞으니까 사업 비자 다 맞으니까 나를 초대해 달라고 그 조건들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신청을 할 때 내가 어느 주에 하고 싶다고 칙을 내요. 칙을 내요. 그렇게 되면은 주정부 스폰서십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주정부 스폰서십을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알거든요. 주정부 스폰서십을 신청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각 주마다 또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주정부 스폰서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약 4주에서 석 달을 드립니다. 어떤 주는 4주, 어떤 주는 석 달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주정부에서 임의생에다가 이 사람 문제 없다. 그러면은 초청장을 보냅니다. 인비테이션 받거든요. 인비테이션 받고 60일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0일.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호주가 다른 것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인비테이션 받으신 60일 안에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호주에 오셔서 예를 들어 관광지로 오셔서 신청하게 되면 비자가 승인되는 게 어떤 비자 같은 경우에는 4개월마다 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15개월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때까지 브리칭 비자로 해서 호주에 계속 머무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나올 때까지 지금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3비자 승인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호주는 안에 신청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호주에 지금 머무실 수가 있으시고 혹시 뭐 이때까지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오케이. 188A입니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스트림이라 가지고 사업 혁신 스트림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호주에서 이제 이미 한국에서 사업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런 경력도 있고 이런 자산도 있으니까 내가 호주 가고 싶다, 호주에 사업을 하고 싶다 제안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비자는 4년 3개월짜리인데 2년으로 한 번 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2년 동안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 경력이 이렇게 이민생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한 번 더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조건을 맞추게 되면 888A 비자로 해서 유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신청 당시에 만 55세 미만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특별하게 호주 주정부에서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업 능력과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고 우리 주에 오면은 정말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람이라 판단되면 문제 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65점, 65점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나이, 학력, 경력, 사업 경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수 고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65점을 넘으셔야지만이 이 사업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스트림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163 비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업 비자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188 비자로 지난 다음부터는 65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많이 제가 많이 진행은 못했었습니다. 163 비자 할 때는 제가 진짜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많이 못 맞추세요. 65점 이상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4년 중 2년 각각 적어도 사업 매출액이 50만 불인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장을 운영했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재무제표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면서 지난 4년 중에 2년 각각 해 50만 불이면 한국 분량 4억 2천만 원이거든요. 4억 2천만 원 정도의 내가 수익을 사업 매출액이 있던 것들, 수매출액이랑 매출액이에요. 그 턴오버가 4억 2천만 원인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자산, 배우자 것 플러스 사업 자산, 순자산입니다. 이거는 순자산이 되는데, 이 80만 원, 약 6천만 원을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이걸 합법적으로 비자 승인 후에 2년 안에 고주로 옮겨주셔야 돼요.
카나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다. 카나다 카나다와 비교하면 또 옮겨오는 비용들이 80만 불 자산 같은 순자산 네. 많은 거에 우주에 카나다와 비교했을 때 카나다는 160만 불 이상 증명하고 80만 불 투자. 그러시고 카나다 더 높네요. 호주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80만 불 순자산이 개인 순자산하고 사업 순자산이 80만 불 이상이 보여주시면 돼요. 80만 불 이상 보여주고 1년을 옮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드니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시드니는 아무래도 큰 도시다 보니까 신청 전 지난 4년 중 1년 경영했던 사업체의 매출액이 1밀리언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3천만 원 정도.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50만 불을 냈었거든요, 매출액이. 근데 유사스 시드니 같은 경우는 1밀리언 이하입니다. 그리고 개인 순자산 플러스 사업 순자산 합쳐서 1.3밀리언 11억 보유셔야 되고, 아까 전에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80만 불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니는 아무래도 비싸기도 비싸고 사람들은 많이 몰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업 투자 금액도 이제 50만 불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되고, 시드니를 제외한 다른 주, 그러니까 시드니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만 있고 다른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드니만 이렇게 조건들이 까다롭고 다른 시드니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지역방에는 이민생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꼭 시드니만 조심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뭐 다른 멜번도 괜찮고, 빅토리아도 괜찮고, 브리스벤도 괜찮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인 국적자는 어느 정도 신청 비율이에요? 사업 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 2%? 1% 정도. 네, 1%. 네, 드물죠. 그리고 그 영주권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자 받고 들어가서. 네, 연주권이 아니고는 임시 비자를 받고 들어가고, 임시 사업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이 사업까지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하고 4년인가를 또 평가가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했던 분들은 그렇고, 호주에서 8만 받고 들어가시게 되면, 호주에 최소한 2년을 사업을 하셔야 돼요. 2년 사업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줘야만 그 조건에 맞게 해서 영주권 신청 가능한 거예요. 2년을 사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탈 4년 3개월짜리 비자가 오는데, 도중에 2년을 사업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처음에 2년 동안 내가 사업하기 싫다, 뭐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끝에 이제 2년 동안 사업하셔도 되고, 그래도 하다가 안 된다면 장문 변경하셔도 되고, 오셔도 되죠. 신청 당시에 188 비자를 받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업 비자를 갖고 있으셔야 되고, 적어도 호주에 2년 중에 1년을 머무셔야 됩니다. 365년 중에 700년 중에 있어야 되고, 신청 직전에 본인이 운영했던 사업체의 매출액이 30만 불 이상인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직원도 보여주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본인들이 100% 지분 갖고 계시는 분 대부분들이 시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888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외치면은 대전에서 세븐일레븐 운영하셨던 분이고, 세븐일레븐하고 다른 업체 운영하셨던 분인데, 또 188 할 때는 잘 다 하신 게 아니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슈퍼마켓 갔다 가셨는데 너무 이제 힘드신 거예요.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에다가 내가 사업 변경을 하셔가지고 샌딩, 왜냐면은 호주는 마음바닥이니까 샌딩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전환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지 끝에, 그러니까 또 지금 제자를 갔으면 다른 변호사들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잡아가지고 대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주권 신청 직전에 다음 중 2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 직전에 사업 순자산이 20만 불 이상인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까 매출액은 30만 불이 있잖아요. 사업 순자산이 20만 불 이상 보여주셔야 되고, 신청 1년 동안 사업 순자산 플러스 개인 순자산 60만 불 이상이었습니다.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풀타임 고용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런 사람도 하시면 안 돼요. 이 3개 중에 2개를 조금 더 맞추셔야 돼요. 시대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조금 더 까다롭고, 마찬가지로
신청 직전에 30만 불 보유셔야 되고 순자산은 그다음에 지난 12개월 동안 사업 순자산 플러스 개인 순자산이 90만 불. 아까는 이제 다른 지역은 60만 불이었잖아요. 90만 불 보유셔야 되고 그다음에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12개월 동안 50만 불 이상 투자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지방 같은 게 동일합니다. 국제 인구하고 그다음에 30만 불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투자건이 뭐냐면 이제 시드니는 너무 비싸니까 시드니 외곽 지역이 있거든요. 뭐 1시간 떨어지는데 아니면 2시간 떨어지는데 3시간 떨어지는데 이런 데가 제가 이제 고용주 지명 이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다가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매니저, 카페 매니저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쪽 오너들하고 이제 릴레이션십이 맞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운영해 주면서 나중에 2년 후에는 인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운영하셔도 괜찮은데 사업을 설립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힘들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저희 팀들이 그런 걸 다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그런 걸 뭐 카페 같은 거 운영하시면서 같이 참여하시고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비자 받으시고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인베스트 스트림, 투자 유닛 스트림입니다. 두 번째 앞바퀴는 뭐냐면은 이거 기존에 사업이나 투자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 호주 투자를 하기 위함이고 이거는 4년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중에 사업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에 4년 3개월 중 2년만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4년 풀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4년 풀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 55세 미만이셔야 되고 65점 포인트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되고 적어도 3년 경력 이상인 것들을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비자 승인이 되면 토탈을 그 주정부가 승인된 곳에 사셔야 돼요. 아까 중에 사업자 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2년 중에 1년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인베스터 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중에 2년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전에 사업체의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최소한 오너십 10%의 오너십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에 있어서 본인이 합쳐서 1.5 밀리언 이상의 투자 경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산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투자, 사업자산 적어도 2.25 밀리언 19억 이상의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돈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호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호주는 지금 시드니는 3밀리언입니다. 3밀리언. 3밀리언이면 384억, 24억,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4년 동안 1.5 밀리언을 정부에서 발행하는 뭐 정권 같은 거,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4년 동안 묶어두는 겁니다. 4년 동안. 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죠. 딴 데보다. 개인투자보다. 4년 동안 묶어두면은 3년 후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같은 걸 안 해도 예, 그렇죠. 저 돈만 갖다가 정부 채권이나 뭐 이걸 사놓으면은 예. 4년만 놓고 두면은 예. 영주권을 받을 수 예, 있고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나이가 문제다 싶으신 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나이가 있으시면. 나이가 있다는 뭐냐면 이건 나이 제한이 없네. 이거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42억을 4년 동안 투자하셔야 돼요. 돈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나. 40년. 없던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이게 뭐냐면은 2014년도에 700명 간판 단종을 해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98%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예, 그다음에 1% 나머지가 뭐 사우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다음에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 아주까지 이 비자로 오신 분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고요. 그다음에 호주에 오래 머무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전에 말한 것들은 뭐 사업 수출 같은 경우에는 2년 중에 1년 머물러야 돼요. 그다음에 인베스터 수출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에 1년 머물러야 되는데 이거는 매년 40일만 머무시면 돼요. 40일 동안 4년 동안 머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굳이 그냥 별로 싫어 하면 와이프분이 180을 보시니까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적어도 800년 42억 정도를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이 자산을 호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비자가 승인 후 입법과 각주 정책에 4년 동안 투자해야지만이 다시 아까시 말한 888 비자. 888이라는 남발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든 그런 그 비자 카드를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이가 만약에 재산이 있는데 나이가 문제 된다고 하시면 이걸로 한번 해서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다 이제 해야 된다. 뭐 50만 불은 뭐 펀드 같은데 1.5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정권 기업체에다가 투자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익 미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관련 펀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맞춰져야지만. 그리고 주정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시게 된 뜻이니까 이제 만약에 자부 전환이 되면 저희 투자팀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가 좀 합법이 좋고 물론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다음에 경험도 있고 투자 업체들을 알기 때문에 어디 하시면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인베스터 비자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것 이거는 이제 15밀리언 125억을 1년 투자하는 겁니다. 1년 투자. 아까 전에는 42억을 4년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125억을 1년 투자합니다. 아버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1년 투자하게 하면은 이거 이제 되는 겁니다. 1년 투자하게 되면 이제 1년 후에 영주권이 신청하고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SIP나 PR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15개월이 안 걸립니다. 한 3개월 정도면 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왜냐면 투자를 빨리 받아서 빨리 하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 VRP예요, VRP 비자. 아니 그럼 뭐 미국 투자인보다 훨씬 호주 투자인이 힘들다는 얘기네. 돈 규모는 맞죠. 돈이 더 예, 훨씬 돈 액수가 예, 많아야 돼. 예, 그렇죠. 그거는 맞죠. 그렇게 돼 있어요. 호주와는 뭐 미국과 같이 왜 호주나? 그러니까 호주, 미국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좋은 건 뭐냐면은 투자의 안정성이라는 거죠. 아니면 나라가 안전하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 캐나다보다는 호주가 더 훨씬 무슨 경제적인 안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돈의 크기로 보면 미국이나 카나다가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은 호주가 더 유리하다. 제가 항상 그 와이프한테 바람 좋다고 이제 지적받는 게 원투 프로 스트림이라 가지고 기억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사업했던 것들이 호주에 있는 회사 쪽에다가 투자받을 수 있는 다른 회사라는데 이거는 모두 해당되시긴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작분들이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이 뭐냐면 188A로 들어오셔가지고 사업했던 거 증명해주고 사업하는 것들 아니면 세 번째 말했던 SIB 이걸로 하시면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188B나 188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전에 첫 번째 사업하셨든지 아니면 SIB로 42억을 투자했든지 이걸로 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게 있는 건 있습니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저도 지금 캐나다, 미국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속 기간이 미국과 캐나다 되게 길어요. 수속 기간이 어떻게 되죠? 오케이. 가장 긴 비자가 188A예요. 미국 비자가 15개월 걸립니다. 15개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은 시간이 괜찮나? 네. 이 괜찮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월 안 기다리고 인비테이션 수정을 받으면 내가 호주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브리칭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호주에 계속 머물 수가 있으세요. 문제없이. 사업도 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브리칭 기간에서 한 1년 하고 188 기간에서 사업한 1년 하고 이렇게 합쳐서 2년을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시간을 굉장히 훅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경비 수속 경비는 어떠죠? 서비스비 말씀하시죠? 네. 서비스비는 제가 받는 게 $50로 많이 쓰는 분은 한 1,000만 원 정도. 네. 정말 예. 순수로 그렇게 다 받는 게 아니고 주정부 수급할 때 받고 그다음에 승인되면 넘어가고 해주죠. 단계별로 많으신 분이고 예. 수급기간 제일 긴 게 15개월이고 예.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투자비는 더 빠릅니다. 6, 7개월이면 모르고 SIB 같은 경우는 3, 4개월이면 모릅니다. 예. 금액 많은 거. 금액 모르고. 왜냐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진행 속도가 느리죠. 근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수속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7개월 정도 되면 그것도 수수료가 많으신 걸 등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RB는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SR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받습니다. 아, 1억 정도. 10만 불 예, 10만 불 정도 받습니다. 1만 불 정도 됩니다. 예, 10만 불 정도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투자 금액이라든지 투자사라든지 변호사, 회의사 다 끼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관련 경비를 다 부담하세요? 예, 대가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신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회사라든지 회계사, 변호사 제가 다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면 절대 혼자 못합니다. 여러 가지 팀들이 운영을 해야지만이 뭐 비즈니스 플랜이라든지 뭐 투자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팀들 다 운영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SIV 좀 임시가 있고 뭐 그렇죠. SIB도 뭐냐면은 그거 이제 내가 5밀리언 있다는 걸 증명이 되면 그가 뭐 승인돼서 구주에 들어오는 188C 비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4년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5밀리언 42억들은 그걸 증명하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유주권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4년까지가 임시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SIB를 하는 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2년씩 2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토탈 8년 3개월을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188A 비자 비즈니스 주임은 2년 한 번만 가능하고 188C SIB 같은 경우에는 2번, 2년씩 2번에 연장할 수가 있어요. 토탈 8년을 이제 주시는 거죠. 여기서 SIB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정부가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패스가 되면 영구영주권이 나왔고 영주권은 모든 영주권이 5년짜리예요. 5년짜리고 5년 중에 2년을 더 줄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5년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민권이 기재가 안 됐는데 옛날 40이라고 그랬어요. 예? 40일. 예. 5년에 2년이라고요? 아니요. 188 비자 C에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4년 동안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 투자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한국에 사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몸을 못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일만 기간을 맞추시면 되는 건데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영주권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중에 2년을 호주에서 머무셔야지만 다음 5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영주권 받고 2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든지. 근데 지금 이제 영주권 받고 4년으로 지금 바뀌려고 지금 인도를 계류 중입니다. 인도를 계류 중입니다. 5년짜리 영주권이고 우리가 이제 캐나다는 PR 카드라고 미국은 그린 카드라고 해요. 호주는 무슨 카드라고 그러죠? 카드 없습니다. 그냥 영주권 카드. 네, 그건 어떻게 카드 좀 이렇게 카드 없습니다. 우리 카드 있다고 하면 메디케어 카드겠죠. 영주권 있어야지만 이제 메디케어 카드. 영주권 이상자는 주로 메디컬 케어 카드가 그냥 최고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비자를 갖고 있는 거네, 페이퍼. 어떤 거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가 영주권을 갱신한다라고 할 때 캐나다도 5년마다 갱신이에요. 미국은 10년마다 갱신이에요. 근데 카드를 주고 그 카드를 갱신을 받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고 이제 호주는 여권에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다 되는 거죠. 카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카드 안 근데 5년 중에 2년만 실제로 거주하면 영주권이 갱신이 연장은 되는 거죠. 신청을. 신청권을 신청하려고 5년 중에 얼마를 지금 현재는 2년이에요. 2년만? 2년인데 곧 4년으로 바뀔 거예요. 4년을 받고 예, 곧 4년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럼 길에서 부신 건물을 당한다든가 하고 뭘로 그럼 저걸 증명을 합니까? 자기 아니지. 보통 그래서 운전면허증하고 계시죠. 아. 운전면허증이나 이제 아니면은 뭐 학교 다니시는 학교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펜션 카드, 연금 카드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미국은 뭐 그런 카드도 있고 뭐 소셜 스트리트 뭐 이거 번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있고 뭐. 보조는 불신검문하는 게 없습니다. 보조는 불신검문은 없고 이제 개가 한 번씩 훑어가는 거예요. 말게 되는 거 싶어가지고 그게 있는 거지. 불신검문 보조는 뭐, 예, 그게 없습니다. 저 보조 20년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불신검문 받고 그런 데가 제가 그런 건 좋은데. 예, 불신검문. 예, 그래서 호주 이민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사업비자 이제 헷갈리시게 헷갈리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사업비자는 입학비자인데 이게 영주권이 아니에요. 이게 임시비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임시비자로 들어왔고 호주에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그걸로 해서 다시 888 비자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움들이 내가 188 비자를 신청하면 영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자를 위한 준비, 사업 이민 제가 이제 작업 진행하시게 되면 사업 이민이 자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이민 전반적인 서류 준비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다음에 다 드릴 거고, 그다음에 EOI 익스프레스 오브 인터레스트 실질할 거고, 주정부 스폰에 대한 실질도 제가 드릴 거고, 그다음에 888 비자 하시는 거 제가 드릴 거고. 오케이? 이제 이까지만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작업 컨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호주를 모르니까 정착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주는 이제, 뭐, 다른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하려면 변호사들, 변호사들 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소개시켜드리고, 투자회사도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회사를 소개시켜드려서 안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은 888 신청 및 영주권 승인까지 제가 이제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본인이 하셨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서 승인되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지금 법무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쪽까지가 12,000불이고 이쪽까지 하면 여기 하게 되면 10,000불이다. 아니면 이게 아니고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는 게 지금 12,000불입니다. 수수료가.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투자 같은 거 많이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변호사도 보험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회사도 보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만 불인 거죠. 비싸요. 네. 프리미엄은 더 비싸고요. 프리미엄은 뭐 그 정도 우리 프리미엄 제가 봤을 때 10만 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개념들은 돈만 액수만 차이 나는 거지 개념들 똑같은 거예요. 5년주 2년 거주하는 거는 연속해서 2년을 거주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날짜가 그렇죠. 그래서 JSS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지만 이 한마음 미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직접 얼마나 좋은 회사를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쪽으로 그런 전혀 문제가 없고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무료로 다 전화 통화가 가능하니까 화상 채팅도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행하고 오신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호주에 와서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비즈니스 같은 거 제대로 문제 되시는 분들 많으신 분들 저한테 오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보면 서류라든지 생각 같은 게 정말 문제가 있으시고 많거든요.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센터 하시는 분도 초기에 오실 법무사님이 진행을 잘못하셔가지고 서류가 많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법무사를 만나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무조건 생각하신다 그러면 호주에 있는 이민 법무사하고 진행을 하면 호주에 오셨을 때도 조금 더 확실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호주에 있는 변호사, 호주에 있는 이민 팀들하고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런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2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협업을 그르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카누 카약 타는데 제가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이제 12월 31일 날 밤에 이제 1월 1일 해돋이를 보려고 갔었는데 본다이 비치라고 했어요. 본다이 비치. 도저히 진짜 예쁜 비치예요. 그게 제가 밤새도록 놀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구름이 깨가지고 뜨는 해를 못 봤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뭐냐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해가 지금 지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지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죠? 타이밍. 제가 이 그림 이름을 타이밍이라는 사진 지금 뭐 제 나름대로 타이밍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민도 타이밍 같아요. 이민도. 그냥 뭐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민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수시로 바뀌고 까다로워지기도 하고. 근데 사업 이민은 지금이 타이밍 같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을 이렇게 카누에 노를 써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네. 이런 모습들을 일부 호주원에서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죠? 아, 정말 좋아요. 네. 마지막 질문 주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이제 끝나고 나서 견디고 질문하셔도 되고 네. 한번 호주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저거 SIV 있잖아요. 예. 거기 42억이 투자할 적에 안전성은 모르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수자 전문회사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증명성을 보여드리고 회사에 어떤 투자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이때까지 투자를 받았으면 어떻게 턴오버가 나왔고 어떻게 수익을 내보냈는지에 대한 그 정보들을 다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호주에 그 투자하시는 회사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죠. 하실지 안 하실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금융에다가 펀드에다가 하는 건가 아니면 실물에다가 펀드도 하고 실물도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펀드 사업 2천 정도는 펀드나 성장은 사모펀드 같은 데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회사에다가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건 채권에다가 하는 데가 있고 비율만 틀리는 거예요. 비율만. 이 잘 찍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투자가 들어가면은 그런 수수료 체계에서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준 것 중에서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이런 게 말씀드린 것도 있었나요? 투자라는 게 100% 수익이라고 무조건 뜨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드릴 수 없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사업이라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마이너스 된 사업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는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사업하다 보면 어떻게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지만 외부 은행으로 해외 여러 가지 투자 실적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회사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에서 최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진행된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할 거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투자를 했을 때 일단 백업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받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해온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된 금액을 다 회수를 해서 연결권을 받았다. 아니, 188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된 겁니다. C 같은 경우, SIB 같은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나온 그 케이스는 없죠. 예, 그 케이스는 없는 거죠, 지금. 예. 대신에 아까 제가 말한 188B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한 1.5에 투자를 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좀 그렇게, 근데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